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고정 코너입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뜨거운 사건만 라인업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건 라인업 준비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준비됐는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건 라인업은요. 결국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다는 건 도망친 2명의 용의자가 잘 행적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골프장의 납치 살해 사건, 치밀했던 범죄와 공개 수배, 그리고 여전한 의문까지 오늘 새로운 뉴스 사건 라인업에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경찰이 공개한 공개 수배 전단지를 저희가 출력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여자 납치 살인 피의자 공개 수배. 신고 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 그리고 신고하신 분의 신분에 대해서는 경찰 차원에서 절대로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것 약속드립니다. 용의자 남성 심천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심천우의 사진을 자세히 보실까요? 어린 나이입니다. 31살, 무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명사진은 이렇고 실제 사진은 증명사진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가 90kg, 상당히 풍채가 있고 건장한 체력이다. 그리고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진과는 달리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심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의 공범 심천우의 여자친구, 심천우와 연인관계로 현재는 알려져 있는 36세의 여성 강정임. 증명사진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착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증명사진에서는 긴 머리인데 현재는 단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발에 짙은 화장, 스포츠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심천우와 강정임을 목격하신 전국에 계신 목격자 분께서는 지금 즉시 경찰로 신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요 2017년 6월 24일 20시 30분경 창원시 소재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여성을 납치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입니다. 인상착의 심천우 강정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이점은요. 이 두 사람이 변장에 능하다라는 것 경찰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카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높다. 현재 모텔과 찜질방 등을 돌면서 은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경찰은 특이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12 혹은 다이렉트로 통화하고 싶다면 창원 서부경찰서 전담반 055-290-0133 혹은 010-3861-5577로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심천우와 강정임의 프로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시죠. 이 인상착의를 유심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님. 네. 이게 잘 행적이 안 잡힌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경찰에. 어떤 행적을 했어요? 이 두 사람 용의자 행적이요. 예. 지금 한 명, 공범 3명인데, 한 명은 바로 잡혔지만, 2명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지금 찾을 수 없고, 헬기까지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배 명단에도 이제 적혀 있듯이, 변장하고, 혹은 뭐 렌트카나 찜질방 등지를 전전하면서 지금 숨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말로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 골프장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이 납치되던 그 순간 이 범행 장면을 목격했던 골프장 직원이 있었다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리가 보이고 비명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여성 소리가 들리고 남성 소리가 들리니까 부부간의 싸움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예. 만약 그러한 순간에서 명확하게 내용을 좀 포착하고 직접 나서서 행동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차량 번호 등을 목격한 다음에 112로 신고만 했었어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피해자가 목숨이 살아있는 상황이었기 살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상황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탓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도 시민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창원 남녀 3인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해하는 수법들이 끔찍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목조를 해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리고 마대자루에 담아갖고 저수지에 유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던져버리고 즉각적인 그 즉흥 범죄라고 보기보다는 그 마대자루에 돌덩이까지 같이 얹어갖고서는 유기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마대자루에서 돌도 발견됐군요. 그리고 이 범행을 계획하기 이전에 번호판을 미리 교체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해놓고 가발 등까지 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범행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빼앗기 위한 살인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계획되고 의도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는 추측도 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뭐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좀 잔혹한 범죄를 어쨌거나 저질렀던 사람들이고 그 주범 2명이 붙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용의자를 보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얼른 이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지금 저희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가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보이고 비명이 들렸지만 부부싸움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4대 범죄 중에서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고 경찰도 신경을 썼는데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미치지 못해요. 되게 이제 남녀가 싸우거나 이러면은 지들끼리 또 뭐 사랑 다툼하거나 젊은 사람이면 나이 든 사람이면 부부간의 문제에 괜히 끼어들면 안 된다.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물베기다. 다른 사람들이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렇게 목숨을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심하게 지나친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가정 그 폭력이나 범죄 이런 데 목격하면은 목격자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말릴 수가 없으면은 할 뿐만 아니라 경찰도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보는 그 낮은 수준의 어떤 인식 이런 걸 보여주는 반증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요.